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31번째 시간인데요. 백이 2단을 젖혀간 장면인데 여기서 흙이 찌르자 얼핏 봐서는 백이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막아야 하는데 끊으면 이 한 점을 죽일 순 없으니까 이 2점을 죽인 다음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일단 백의 자세가 찌르는 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좋지가 않고요. 흙이 이제 젖혀가게 된다면 백은 끊어서 먹기도 조금 모호한 상황이고요. 한 점이 그리 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 단수치고 뚫는 게 남아있어서 형태가 그리 좋지가 않죠. 그렇다고 백이 먹지 않는 것도 역시 실속이 없기 때문에 백이 다소 이제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자, 실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단수를 먼저 친 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수는 우변을 죽이더라도 빵 때림을 하면 백이 괜찮다라는 뜻인데요. 흙이 만약에 손을 빼고 우변을 뚫어간다면 우변은 잡을 수 있습니다만 백이 빵 때림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이 빵 때림 같은 경우는 정말 좌변과 하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찐또배기 30줍짜리 빵 때림입니다. 정말 좋은 빵 때림이고 흙이 우변을 뚫었지만 빵 때림보다 위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되게 좋은 형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전에 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진행이고 이때 지금 이제 여전히 약점이 많이 남아서 곤란해 보이지만 이 약점을 외면하고 옆으로 비켜간 수 또한 좋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막게 된다면요, 붙여간 수로 흙이 이제 끊었을 때 지금 끄는 이 파워와 정면으로만 부딪혀야 하는데 지금 이 약점을 인정하고 뒤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약점에 조금 가볍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흙이 지금 이쪽을 끊어갈 시간이 물론 당연히 없고요. 우변을 먼저 젖혀가야 하는데 위로 뻗었습니다. 자, 그러자 찌르고 밀고 잇고 잇는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백이 옆으로 돌아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끊는 수에 대해서 단수를 치게 된다면 흙이 석점을 먹었지만 별로 남는 것이 없는 모습이고 물론 이쪽을 끊어가는 것도 뻗어가게 된다면 역시 큰 공격은 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단수 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활용이 되고 있죠. 흙도 더 이상은 공격이 힘들다고 보고 두 칸을 벌려서 이 접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흙은 사실 뭐 찔러서 그다지 얻은 것은 없지만 백의 우변의 악수를 받으면서 우변에 집을 지었고요. 백도 멋진 행마로 위기를 잘 타개하면서 서로 어려운 바둑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32번째 시간인데요. 자, 백이 뻗어갔습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크게 봤을 때 하변에서 나온 흑돌과 그리고 역시 같이 나온 백돌이 굉장히 어지럽게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흑은 지금 좌변 쪽이 굉장히 백의 큰 실리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막 그냥 대충 각생하는 진행이 된다면 백이 우변에 또다시 수를 내려왔을 때 흑이 순식간에 직부족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흑이 곤란해 보이는데 실전에 마구잡이로 씌워간 듯한 이 씌워가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이 수로 인해서 백이 조금 곤란해지게 되고요. 하변이 자연스럽게 막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우선은 백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하변을 먼저 어딘가 움직이는 것은 악수에 가깝기 때문에 이쪽을 뛰고 찌른 다음 밀어가는 것이 보통이에요. 흙이 이제 젖혀야 하는데 끊고 나갈 때 단수를 쳐서 나온다면 지금 하변을 봉쇄도 못했고 지금 이곳을 때려낼 시간적 여유도 딱히 없는 모습이고 흙이 좋지가 않은데 사실 흙은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을 끊어갑니다. 이 자충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흙의 보관이었습니다. 자, 백은 잡아야 하는데 끊고 이어야겠죠. 단수를 칩니다. 이어야 하는데 뒤로 막아서 두게 된다면 지금 백이 전부 자충이기 때문에 끊고 어쩌고 할 시간이 없죠. 따고 따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하변을 막으면서 백이 망한 모습이 됩니다. 자, 실전입니다. 결국 이 형태는 지금 중앙 쪽에 백이 자충을 짊어지고 싸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수가 없고요. 밀 때 끼워간 것도 날카로운 수입니다. 백이 지금 이쪽을 먹고 싶지만 끊고 이렇게 끊어가면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이을 거냐, 이렇게 잇지 않고 이렇게 이을 거냐를 물어보고 있는 수입니다. 날카로운 수법이었고요. 자, 백은 자충을 피해서 중앙을 이었습니다만 잇고 막아가면서 지금 백이 중앙을 잇는 사이에 하변을 공짜로 막았고요. 물론 백이 이제 간신히 탈출하면서 잡히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하변을 막고 중앙에 사는데 돌이 와서는 흑이 우세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곳은 따는 것이, 나가는 것이 즉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 게다가 백이 만약에 따고 따는 식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 하변하고 우변 깨기 바쁜데 A, B의 약점이 있어서 과변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모습이죠. 여기서의 맥점으로 흑이 하변을 막으면서 우세하게 이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32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금 흑이 이제 눈목자로 두고 백이 박아간 장면입니다. 흑의 상변이 약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지켜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우선은 뭐 뻗어서 지키는 것이 보통의 일감이겠습니다만 이대로 지켜진 모습이 아니에요. 백이 여전히 치중을 가게 된다면 흑이 이제 이쪽을 뻗자니 중앙으로 올라올 수가 있고 입구자가 조금 나은 수이기는 한데 역시 백이 올라온 다음 중앙을 막아가게 된다면 흑이 이제 뭔가 잡히진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괴로워요. 그렇다고 위를 막자니 젖히면 기껏 빠졌는데 하변이 상변이 지금 여전히 곤마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차렷을 하거나 호구를 치게 된다면 아까 같은 치중은 없는데 이게 참 둘맛이 안 나는 자리가 되겠고요. 자기 집을 메운 느낌이 들어서 역시 두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중앙으로 나오자니 뭔가 공배를 뛰어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어떻게 뒀을까요? 실전 한샤오의 선택은 손을 빼는 수입니다. 사실 프로들에겐 일감입니다. 받을 자리가 없어요. 자, 이런 자리를 받는다고 하는 건 백이 옆에가 못 살아있을 때의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돌이 좀 약하다. 그러면 뛰어나오면서 나도 살릴 겸 백을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105점이 약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뛰었을 때 백에게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뛰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을 빼고 차라리 큰 자리를 가는 겁니다. 움직여도 백에게 반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백은 일단 이 상변을 두고 싶지만 약간 딜레마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치중 가는 것은 급소이긴 합니다만 밀고 나갈 때 또 손을 뺄 겁니다. 그럼 백은 이제 한 번 더 둬서 두면은 이제 흑이 거의 빈사 상태기는 한데요. 원래 이제 흑이 곤마였던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이 백에게 있어서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25집 정도 먹었는데 흑이 2번이나 작수를 했고 또 흑돌 차례이기도 하고 원래 곤마였던 것을 감안하면 백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백은 좀 더 크게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먹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이번에는 흑이 살려나오게 된다면 어찌어찌 살았다고 친다면 공색해 보이기는 하지만 흑이 살기만 한다면 백이 시워간수 두 방은 공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 딱히 먹을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자, 실전입니다. 나리자를 두니까 백도 손을 뺐어요. 둘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저쪽은 서로 패석에 가깝기 때문에 흑이 패석에 가까워서 좀 크게 먹지 않으면 수지 타산이 남지 않기 때문에 손을 뺀 모습이고 역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딘가 두는 것이 크지 않다는 것을 입구자와 날일자가 증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34번째 시간인데요. 자, 백이 걸치고 흑이 두 칸 역공을 했습니다. 사실 우변이 워낙 넓고 커서 백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돼요. 이걸 이제 막 3-3으로 들어가서 처리를 하자니 흑이 이렇게 밀고 젖혔을 때 우변이 이제 석점이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형태여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흑이 이런 식으로 뻗기만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쫓겨다닐 것 같은 형태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두나 봤는데 이 선을 달립니다. 와, 이거 저도 사실 놀랐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이 좀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돌려봤더니 블루스팟입니다.
이게 이제 공부가 됐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자, 한번 보시죠. 우선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은 자리입니다. 흙의 진영이 워낙 두터워서 침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흙 진영을 깨면서 백을 살리는 수예요. 그리고 이것을 물론 뭐 이렇게 뛰고 날일자를 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프로 입장에서 조금 묘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길 먼저 둬서 흙에게 어떻게 두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을 두게 된다면요. 걷고 날일자로 달립니다. 백이 2선으로 넘어갔지만 흙이 워낙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백은 안에서 깨끗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굉장히 만족할 수가 있고요. 흙이 이제 이쪽을 받는다면요. 구자로 받는 건데 너무 좁아서 흙이 받고 싶지 않습니다. 즉 흙 입장에서도 그다지 둘 자리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애시당초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갈라치면 어떻게 뭐 더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다가올 때 그리고 지켜두기만 하더라도 지금 백이 너무 두터운 곳에 가까이 와 있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수와 이수 물론 공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만약에 즉석에서 생각을 해서 둔 진행이라면 정말 대단하고 선입견이 없는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이 수는 이제 제가 어릴 때 했던 그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프로 사모님들한테 한 2점 정도에 이제 비슷비슷하게 됐을 무렵에 이 수는 책에 보면은 뭐 함정수, 이상한 수, 나쁜 수, 뭐 흙이 어떻게 둬도 백이 나쁘다 이런 게 나와 있었는데 저는 참고로 이 수가 나쁜 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밑으로 달리는 수는 언제든지 둘 수 있는 수니까 자존심 챙기지 마시고 살기 위해서 달리는 거는 정당한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3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게 백이 하나 활용하고 3칸으로 벌려갔습니다. 이 3칸이 약간 이제 넓기 때문에 물론 뭐 이쪽 어딘가에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백이 이제 넘자고 했을 때 차단할 방법이 딱히 없어요. 자, 그래서 백의 의도는 이쪽 어디를 이제 막 억지로 잡으러 오면 잡기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이쪽으로 오면 구자나 한 칸으로 지켜서 이게 눈목자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눈목자로 가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 수에 대해서 실전의 흙은 어떻게 뒀을까요? 밑으로 붙여갑니다. 이 수는 최근에 특히 중국 리그에서 정말 유행하고 있는 수인데 이 수가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는 이바둑에서 이 수가 일단 중국 리그에서는 거의 처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의도는 단순합니다. 백이 위를 받으면 아래를 크게, 아래를 받으면 위를 크게 먹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선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있는데요. 자, 실전 진행입니다. 백이 막자 뻗어갑니다. 지킬 때 사려수로 지킨 것도 상당히 이제 독특한데요. 사실 이 수는 뭐 선악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흙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다가간 거에 비해서 아래쪽은 좀 허술합니다. 사실 백이 이런 거 급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살기는 좀 편하지만 위쪽의 근거가 여기 하나 밀고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어요. 상당한 강수입니다. 그래서 이 붙이는 수 굉장히 재밌는 한 수인데요. 실전에 응용을 해서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3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흙이 붙이고 뻗고 백이 호구를 치면서 지금 좌변의 흙이 곶마인 상황입니다. 이 좌변의 흙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우선은 뭐 한 칸을 띄어서 나가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만 백이 이렇게 들여다보기만 하더라도 이으면 띄어서 차단을 당하고 이쪽을 두면은 뚫리기 때문에 흙이 일단 뭐 이렇게 당장 뚫지 않더라도 이게 남아있는 것 자체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막 이런 걸 치받고 뻗을 때 뛰어나오는 수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전에 흙은 이쪽을 짚어갑니다. 깜찍한 수입니다. 저는 이런 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지금 이 좌변의 특수한 상황이 어깨 짚는 수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좌변 흑돌 그리고 백돌의 역학관계를 본다면 백은 지금 너무너무 두터워요. 흙이 아무리 멋진 자세로 나가도 이 백돌들의 뭐 A로 끊는다거나 하는 거는
뒤도 깨끗하게 살아있고 노리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돌은 사실은 어차피 백한테 반격을 가할 수 없는 돌이니까 목숨만 부지를 하거나 작게 죽여도 된다는 생각이고, 반면에 이 어깨집는 수는 그렇다면 손을 뺀다면 왜 이 지점이냐. 이쪽에서 이제 백의 공격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을이잖아요. 내가 을일 때는 항상 판을 정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술의 핵심입니다. 판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상대가 뭔가 공격을 이용해서 갑질을 할 만한 공간이 늘어나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응수타진을 했을 때 세력이 생기면 좀 더 세게 받거든요.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백이 막으면 치받고 젖힌 다음 벌려갑니다. 이 어깨 짚고 치받고 젖히는 교환은요, 나중에 이 좌변에 공격이 들어가면은 절대 이렇게 백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자, 조금 실제로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수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백이 한번 공격을 적당히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막 이렇게 세져요. 그 다음에 채차 상변에 공격이 들어갑니다. 이때 흑이 이렇게 둔다면 백은 받지 않고 이쪽을 뛰어나와서 전체를 다 잡으러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을인 입장에서 판을, 형태를 자꾸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전입니다. 여길 두니까 이게 지금 받기 싫어요. 이게 지금 의도가 너무 보이거든요. 프로 입장에서는. 반발을 했고요. 막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흑이 이제 위하고 아래가 양곤마기 때문에 약간 곤란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백은 이 양곤마를 이용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세게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고, 반면에 흑의 입장은 이미 좌변은 어차피 백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백이 작게 잡으러 온다면 작게 버려도 괜찮다. 흑은 좌상을 뚫으면서 집으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즉 경제로 싸우는 자와 그리고 어떻게든 크게 잡겠다는 자의 싸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진행이네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37번째 시간인데요. 흑이 날일자를 간 장면입니다. 지금 흑이 이제 얼핏 봐서는 집이 상당히 많아서 되게 곤란한 장면인데요. 지금 아래쪽 돌의 형태를 본다면 흑돌이 눈목자고 날일자예요. 이 눈목자고 날일자의 약점을 찔러간 부친수가 좋은 수여서 이 바둑이 상당히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자, 흑은 이렇게 물러나면 안전하지만 백이 들여다볼 때 자연스럽게 하변의 흑 진영이 무너지기 때문에 흑은 어쩔 수 없이 막았고요. 그때 끊어갑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친다면 하변은 무사하지만 백이 이쪽을 치고 딸 때 있게 된다면 이 한 점이 너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흑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흑이 이쪽으로 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치고 돌파를 하니까 흑이 난리가 났습니다. 있는 것은 이으면은요, 아래를 이어야 되니까 이을 때 하변이 완전히 다 돌파를 당하게 됩니다. 흑은 하변을 돌파를 당하고도 6점을 후수로 연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이 좋지가 않겠고요. 자, 실전입니다. 여기는 백이 잡을 때까지 한 번, 2번의 여유가 더 있고 2번을 두더라도 흑이 이쪽 방면에서 삭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패를 할 생각으로 흑은 실전에 이 패를 만든 다음 우상에 붙여서 색감을 만들러 갔고요. 백도 여기서 이제 물러나기는 싫으니까 꾸역꾸역 다 잡아두었고, 그 사이에 흑은 패를 하고 단수를 쳐서 패를 승리로 이끌기는 했습니다. 대신에 백은 우상에서, 좌상에서 약간 이득을 보고, 그리고 우상에서 이 백도를 몽땅 살려내면서 바꿔치기가 됐는데, 흑이 확연히 좋았던 판이 많이 어지러워지면서 백이 성공을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38번째 시간인데요. 흑이 상변에서 협공을 간 장면입니다. 사실 상변에서 협공을 간 것도 굉장히 특이해요. 요즘은 거의 이 정석을 사용하지 않고 흑으로 이쪽을 씌워가는 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을 씌워갔을 때 백이 지금 좌하에 백돌의 머리가 너무 든든한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좌변이 발전성이 없어요. 그래서 흑이 이쪽으로 다가간 것은 좌변이 발전성이 없으니까 상변을 차지하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백은 보통 굿자로 나오고 뛰어서 백이 두 칸을 벌릴 때 협공을 하거나
혹은 귀에서 살거나 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백은 입구자로 붙이지 않고 실전에 이쪽을 반대로 붙여놨습니다. 저는 프로고 사실은 기보를 많이 놔본 편입니다만 이쪽을 프로가 붙여가는 건 진짜 처음 봤습니다. 이게 이제 손해정석이라고 해서 저희들끼리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건데 이 정도로 프로가 배석에 민감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좌하에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좌변을 흙이 먹으라는 뜻입니다. 흙은 젖히고 뻗고 들어가고 막습니다. 이 형태 자체는 흙에게 실리를 내어준 데다 지금 이 상변의 한 점이 눈에 가시기 때문에 상변이 제대로 제압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변을 먹기가 싫어서 상변을 간 건데 상당히 배석이 민감한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백이 망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백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독특한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39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금 이제 흙이 이렇게 뻗어갔습니다. 이 수는 현재 귀의 백의 사화를 보고 있는 건데요. 백이 만약에 손을 빼게 된다면 치중을 간 다음에 막을 때 붙여서 백이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이 받는다면은 이 자체로 우선 흙은 약간 좌변을 공고하게 했기 때문에 이득이고 게다가 이 뻗는 수로 인해서 당장 잡을지 말지는 조금 어렵지만 장문으로 잡는 수가 생겼습니다. 백이 나가면 젖히고 밀 때 이렇게 밀어서 긴축으로 잡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박정환 구단의 대응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곳을 뻗은 다음에 사실 뻗는 건 충분히 둘 수가 있어요. 우선 흙은 석점을 먼저 살려야 하니까요. 이때라도 좌하를 사는 줄 알았는데 좌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하변으로 왔습니다. 진짜 이 사활이 위험에 닥쳤지만 끝까지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한 프로의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가간 수는요. 사실 저도 프로지만 프로 입장에서도 정말 아슬아슬한 장면입니다. 자, 흙이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치중 가고 붙입니다. 내 백은 끼워가는 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약간 수를 늘려놓을 수도 있는데 늘려놓고 가보죠. 그리고 끼웁니다. 자, 흙은 이쪽을 이제 이렇게 치는 것은 끊을 때 따야 하는데 이쪽을 끊어서 지금 이 진행은 흙이 석점이 몽땅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흙이 반대쪽을 치는 것은요. 잇고 9점을 이어야 하기 때문에 끊어가면 역시 지금 이 하변의 흙돌이 먼저 걸리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흙이 조금 피곤한 전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흙이 불가능하고요. 자, 실전입니다. 흙은 잡으러 가지 못하고 입구자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받으라는 거예요. 특히 입구자는 이 끼우는 수를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이 만약에 손을 뺀다면 이렇게 해서 끼울 때 뒤로 쳐서 이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호구가 이제 흙의 단점을 연결을 하고 있죠. 하지만 박정환 구단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자를 갈 때 2칸까지 뜁니다. 와, 독해요. 2칸 뛰면서 이 백돌이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여전히 이 백돌은 거의 살아있는 돌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흙이 치중을 가고 막을 때 붙여서 잡으러 가야 하는데요. 그때 백이 찝고 잇고 젖혀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흙이 이쪽을 막는 것은 백이 젖혀서 빠지는 수와 그리고 한 집을 내는 수를 맛보기로 할 수가 있고요. 흙이 붙이는 것은 호구를 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보면서 최대한 하변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어떻게 보면은 욕심쟁이다운 프로다운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프로의 생각 40번째 시간인데요. 백이 협공을 한 장면입니다. 즉 넉점이 움직여야 하는데요. 일단은 이 형태에서 백을 공격하는 급소는 누가 뭐래도 이 자리입니다. 사실은 흙은 이 자리를 두고 싶은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백이 밀 때 흙의 다음 응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젖혀가는 것은 백이 찔러갔을 때요. 흙이 곤란합니다. 넉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뻗으면 계속해서 찔러가서
중간에 언제 막더라도 흑이 먼저 죽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넉점이 잡히게 됩니다. 흑이 그래서 이렇게 뛰고 젖힐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뛰고 뻗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백은 밀다가 찌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찔러 들어가더라도 넉점이 묘하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칸 뛰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쪽으로 뛰는 것은 무난한 선택이기는 하지만 백이 뛰고 밀 때 뛰어가면 흑이 이제 한 줄 옆으로 오는 거에 비해서 파괴력이 많이 떨어지고 흑의 행마가 느리기 때문에 흑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이 조금 곤란해 보이는데 여기서 엉뚱하게도 이쪽을 붙여간 것이 수순의 묘였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꾼 거예요. 자,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을 붙이지 않고 뛰고 밀었을 때 이 찌르는 수를 보강하기 위해서 연결을 하려면 이곳을 붙여가는 것이 모양이 급소잖아요. 근데 순서를 바꾼 겁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백이 막았을 때 백의 중앙 형태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한 칸을 생략하고 이쪽을 먼저 붙여가 버린 겁니다. 자, 만약에 위로 뻗는다면은 갈라갑니다. 밀 때 계속 나가기만 하더라도 이 붙인 교환으로 인해 찌르는 수가 방비가 되었기 때문에 백이 이거는 곤란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젖혀가는 것도 역시 붙여가면은 백이 찌를 수가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백이 2점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제 최강으로 전투를 하려면 흑이 둘 수 있는 이 한 칸 뛰는 자리를 거꾸로 선점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젖혀서 아래쪽에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백이 중앙을 막아갈 수는 있지만 흑도 상변을 차지를 하면서 충분한 형태가 됩니다. 자, 실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리를 내주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백은 이쪽을 젖히고 단수를 쳐서 2점을 죽이고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흑도 2점을 잡은 것이 꽤 두텁기 때문에 흑이 전혀 불만이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41번째 시간인데요. 좌변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문지 프로가 단수를 친 장면인데요. 지금 이제 단수를 친 것은 백이 만약에 패를 걸더라도 이 빵 때리고 빵 때리는 수의 당해낼 만한 패감은 없다라는 생각이고 백이 있는다면 이렇게 빠져나와서 물론 이 한 점이 끊긴 것은 조금 괴롭지만 자세히 보면은 아래쪽에 백돌도 못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흑이 괜찮은 전투예요. 백이 얼핏 봐서는 그다지 좋은 수가 없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 실전에 이쪽을 뻗어간 것이 멋진 패감 공작입니다. 사실은 실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방법인데 꼭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거를 지금 만약에 순서를 바꾼다면 끊고 빠진다면 흑은 이거를 먼저 때려낼 겁니다. 물론 우화도 크지만 이 빵 때림 2개가 워낙 시원하기 때문에 흑이 조금 괜찮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전은 빠집니다. 그리고 미는 것까지 선수를 한 다음 패를 걸어갑니다. 물론 이 수는 좀 손해지만 이쪽을 끊어갔을 때 생각보다 또 그리 큰 손해는 아니에요. 흑이 이쪽을 잡는다면 나중에 충머리가 이제 왔을 때 빠져나가면은 이 흑 진영을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은 보통 잡아야 돼요. 받을 때. 그때 A의 단수나 혹은 B로 미는 수를 일단은 좀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손해는 아니라서 이런 큰 패가 있을 때는 쓸 수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흑이 때려내고 싶지만 우하의 덩치가 너무 커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넉점을 잡고 우상을 잡는 패감을 썼는데요. 우상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으면서 이바둑은 좌변에서 빵빵 때려낸 백이 약간 기분 좋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42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재바둑입니다. 연구생이 이제 날일자를 가고 건너붙일 때 얼핏 봐서는 이제 곤란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시 날일자를 달렸습니다. 지금 이제 날일자를 하고 날일자를 달린 것은 얼핏 봐서는 굉장히 엉뚱해 보입니다만 일단은 이 돌을 뭉치게 하겠다는 연구생의 계략이 있었던 건데요. 이곳을 이제 사실은 날일자로 나온 다음에 찌르는 전투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단수를 칠 때 빠져나가면 석점이 먼저 죽죠.
그래서 흑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이건 이제 백 보고 이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흑이 뻗고 이을 때 적당히 이제 올라오게 되면, X자로 올라온다거나 한다면, 지금 백의 형태가 굉장히 뭉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상변 흑의 형태도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만, 이 중앙의 백이 상당히 무겁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실전에 저는 이 흑의 주문을 정면으로 뒤집는 수로 두어버렸는데요. 실전에 제가 둔 수는 날일자, 날일자에 위로 갖다 붙이는 수입니다. 자, 이 수는 지금 여기 공배를 절대 연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흑이 지금 이게 좋은 수가 없어요. 찌르고 끊을 때 나가고 싶지만, 이으면요, 9점을 살려 나와야 하는데 그때 붙이면 상변이 먼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점이 잡히는 게 싫어서 이쪽을 뻗는다고 하더라도요, 이었을 때 이 이은 돌이 상변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흑이 이렇게 예쁘게 넘어갈 수가 없는 모습이죠. 건너붙이고 건너붙이는 수 때문에. 이 뻗는 교환으로 인해서 흑이 이렇게 굳잖아,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야 하는데, 역시 지금 이 붙임 한 방은 백이 있기만 해도, 지금 이게 다 이어져 있는 형태에서 백이 붙였을 때 흑이 빠져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역시 백이 이득이 됩니다. 자, 실전입니다. 흑은 움직이지 못했고요. 백은 잡으면서, 이곳을 먼저 들어간 것은 이제 나중에 잡기 전에 조금 이득을 보겠다는 뜻입니다만, 백은 실전에 잡기만 하더라도 조금은 이득을 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처럼 공배 연결을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백의 형태가 탄탄하고 탄력이 있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43번째 시간인데요. 자, 백이 잡아서 지금 현재 바둑은 뭔가 장기전의 느낌입니다만, 여기서 상변의 최전 구단에 묘수가 터지게 됩니다. 자, 우선은 이곳을 막는 수가 먼저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이 수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백이 젖힌다면 막아갑니다. 이때요, 백이 있는 것은 그리 이상한 수는 아닙니다만, 흑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넘으면 이 형태는 빅이 됩니다. 물론 실전하고 비슷한 결과가 되겠고요. 백이 살짝 잘못 받은 형태가 됩니다. 근데 백은 이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젖혀만 놓고 뒤로 막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좋은 수입니다. 자, 흑은 끊어먹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때 백이 젖히고요. 뻗은 다음 이쪽을 뻗게 되면은 현재 유가무가로 흑이 모두 잡힌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백인 박지현 프로도 이렇게 수가 안 난다고 읽었을 텐데, 여기서 최전 구단, 이곳을 한 칸 뛴 수가 묘수였습니다. 이 수로 인해 백은 여기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얼핏 봐서는 찌르면 이게 뭔 수냐 싶을 수가 있는데, 띄워갑니다. 백이 이곳을 끊는 것은 끊어서 상변이 뚫리게 되죠. 물론 백이 망한 형태입니다. 찌른 다음에 막으면 이거 이제 흑이 몇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둬도 될 것 같지만, 흑이 이었을 때 백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끊고 이렇게 쳐서 백이 몽땅 잡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이어야 하는데, 그때 흑이 단수 하나 치고 호구를 친 다음 뻗고 막아가게 되면 역시 백이 모두 잡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뛰는 수에 찔러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수는, 즉 이곳을 만약에 뛰지 않고 밀었다면 젖히는 수가 급수인데 그 수를 없앤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빠졌고요. 찌를 수가 없기 때문에 급소를 빠진 겁니다만, 흑이 이은 다음에 붙여가니까 이곳은 단수 치고 단수를 치면서 한 칸까지 뛰니까 빅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빅의 형태가 되었는데, 백 입장에서 눈물이 나는 것은 지금 흑이 상변을 깼을 뿐만 아니라 한 칸에 뛴 자세도 굉장히 좋아서 이곳 이 한 점이 움직이는 것도 없애고 상변 집도 완전히 다 도려낸 모습이죠. 여기서 흑은 결정적인 우세를 잡고 이 바둑을 완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44번째 시간인데요. 자, 현재 좌변의 석점과 이곳 한 점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서 흑은 이 석점을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때 날일자를 흑이 가는 것은요, 백이 붙이게 됩니다. 젖히면 끊어갑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두더라도 흑은 단수를 치고 이은 다음 이곳을 밀고 들어가면 귀를 깨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백이 단수를 치게 된다면 지금 이 흑돌이 엷어지고 귀는 아직은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흑의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흑이 이렇게 두는 수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갈라나가게 된다면 흑의 좌변 콤마와 이 두 점이 갈라지게 되기 때문에 역시 흑이 곤란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흑이 어떻게 두느냐? 신민준 프로의 갖다 붙여가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이 석점이 약하기 때문에 기대기 전법을 쓴 건데요. 특히 석점을 백이 절대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귀를 받기가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자, 우선 뻗는 것은 한 칸을 띱니다. 백이 붙여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날일자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흑이 계속해서 붙여가면은 석점이 연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흑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젖혀가는 것은 젖히고 끊을 때 뻗습니다. 역시 축으로 잡는 것과 뒤의 단점을 맛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백이 곤란합니다. 실전입니다. 신진서 구단 위로 젖혔습니다만 옆으로 뻗자. 이곳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석점이 잡히게 생겼으니까 뛰어서 연결을 했는데 흑이 밀고 들어가면서 아까 날일자를 갔던 형태에 비해 이곳의 백의 형태가 부실하고 끊는 약점이 생기면서 흑이 이곳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45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금 이제 들여다보고 이은 장면입니다. 현재 손을 빼게 된다면 흑이 다른 곳을 둔다면 백이 끊고 뻗고 막으면 흑이 잡히기 때문에 흑은 이제 보통 이곳을 잡아둬야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백이 젖혀 이어서 살면 뭐 무난한 진행입니다. 다만 흑 입장에서 이 젖혀있는 수가 끝내기로 클 뿐만 아니라 이곳에 이제 건너붙이는 수를 보고 있어서 좌변 흑을 노리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되기 때문에 신민중 구단은 그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뻗어갑니다. 자, 이 수는요. 지금 백이 만약에 끊는다면 흑은 단수를 쳐놓고 밑으로 넘겠다는 뜻입니다. 백이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두 점을 잡아야 하는데요. 그때 이제 흑이 밀고 들어가거나 날일자를 간다면 일단 귀가 무사하기는 조금 힘든 모습이기 때문에 흑이 성공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이 망했죠. 눈목자 가면 그냥 죽네요. 자, 그래서 백이 이렇게 두지 못하고 이곳을 막을 때 잡아서 백이 귀가 아직 불안한 상황이니까 뻗는 수가 이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프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하게 버틴 건데 실전입니다. 뻗을 때 뻗어간 수가 신민주 구단이 못 본 이바둑의 결정타가 됩니다. 생각하기 힘듭니다. 지금 끊는 것만 있지 저곳을 뻗어서 두기를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넘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흑이 우선 이곳을 붙여가면은 끊습니다. 두 점 잡히는 건 똑같은데 넘어가는 게 사라지면 백의 귀를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흑이 막 이런 식으로 막아놓고 살아야 하는데 그때 백이 귀를 막아가면은 귀는 죽지 않는 형태입니다. 흑이 망했고요. 자, 그러면 이곳을 그냥 지켜서 수상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백의 한 칸을 뛰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찌르는 것은 단수, 막아서 흑이 다 잡히는 형태고요. 있는 것도 이어서 역시 흑이 잡히게 됩니다. 자, 실전입니다. 신민중 구단 곤란해요. 이곳은 이제 시간 연장책이고요. 눈목자를 가서 뭔가 이런저런 수를 내보려고 합니다만 결국은 꽤 복잡한 진행 끝에 이곳은 완전히 이제 잡혔고요. 귀는 비기 되면서 완전히 흑이 망한 모습입니다. 이곳 빠지는 거랑 이곳 넉점을 잡는 것을 바꿨기 때문에 흑이 좋을 리가 없죠. 여기서 묘수를 못 봐서 신민중 구단 결국 이 바둑을 패배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4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금 현재 상변에 백이 지금 모양이 있는데 생각보다 모양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때 흑이 이곳을 당당하게 뛰어버렸어요. 이거는 마치 이 한 점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을 갈라서 공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강수인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수였습니다. 주변 흙이 지금 두텁다는 것을 10분 활용한 좋은 작전인데요. 우선 이 수로 보통 막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어서 나오는 수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은 이제 지금은 밀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흙이 선수로 삭감을 해서 만족스러운 결말 같지만 지금은 흙이 워낙 두텁기도 하고 주변이 이쪽이 두텁기도 하고 백에도 좀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흙이 다소 불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칸을 띈 거는 못 넘어가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공격을 해볼까요? 우선은 날일자 공격이 일감입니다만 이때 날일자를 가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는 지금 끊는 수를 보고 있는 건데 흙이 끊으면 장문으로 씌우려고 했습니다만 이 교환이 오면은 끊는 게 성립이 되죠. 끊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끊고 칠 때 찝어서 때려내거나 조금 더 노골적으로 그냥 찝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백이 이거를 잊고 때려내서 상변이 완전히 흙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백이 딱히 이 날일자 때문에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연결하는 것은 흙이 치받고 뻗을 때 붙여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전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해놓고 상변을 살기만 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상변을 살기만 하더라도 백이 지금 여기 따는 거 신경 써야죠. 이 돌 빠져나가야 합니다. 근데 빠져나가는 길에 흙돌이 옆에 너무 많고 흙이 유리한 싸움이 되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뛰었습니다. 공격을 포기하고 지금 최대한 유연하게 둔 거예요. 즉 날일자가 쓸 때 건너붙이는 약점 이런 게 더 신경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흙이 날일자를 갈 때 패를 하면서 지금 이 끊는 수와 찝는 수를 없애는 패를 결행을 했습니다. 공격을 하기보다는 패를 통해 변화를 끌어내는 작전인데요. 결국은 백이 패감이 없어서 2점을 살리고 흙이 때려내면서 상변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흙이 성공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변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강수를 썼는데 이것이 상당히 주요했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47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좌변과 중앙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흙이 백을 공격을 하는 장면인데요. 일감은 이런 식으로 붙여서 가는 것입니다만 백이 젖힐 때 흙이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타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일단 보통의 진행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곳을 그냥 뻗었어요. 이것이 상당히 날카로운 일단 수였습니다. 이 수의 뜻은 뭐냐면 배후의 흙을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아까 전처럼 붙이고 젖히고 뻗고 있게 된다면 지금 이제 여기를 귀를 공격을 하고 싶은데 백이 이쪽을 찔러 들어갔을 때 흙이 못 살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뻗은 것은 백이 만약에 막아준다면 찝고 이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배후가 굉장히 안전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신민중 구단이 한 수를 더 뜹니다. 치받는 수 또한 좋은 수였습니다. 이게 지금 싸움을 하면서도 서로 간에 사활을 보고 두고 있는 건데요. 역시 이게 사활을 갖고 못 살아있는지 살아있는지를 보면서 전투를 해야 잘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는 역시 쉽게 보면은요. 현재 찝는 것이 선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을 들여다보면서 흙이 못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수법입니다. 흙도 뭔가 전투를 하고 싶지만 결국은 이쪽으로 하나 돌아와야 되니까 이 치받는 수는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입구자로 나왔고 젖혀가니까 흙이 결국은 이곳을 살아두어야 했고요. 그 사이에 백이 치받는 것은 분명히 이 돌과 이 돌이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형태상으로 이득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뒤를 살면서 이 치받는 수로 인해서 신민중 구단이 위기를 잘 벗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48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흙이 붙여서 좌하의 백도를
잡으러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귀에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곤란해 보여요. 이걸 이제 뭐 뻗는다고 하더라도 흑이 예를 들어서 이곳을 이렇게 뻗거나 하기만 한다면 지금 백이 달아나는 길에 흑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이 이걸 어떡하나 보고 있는데 실전에 시중 간수가 좋아서 여기서 백이 무사히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 수는 지금 응수를 묻고 있는 건데요. 흑이 만약에 위로 잇는다면 이렇게 찝고 잇고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아슬아슬하게 넘어가 있고 물론 백이 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렇다고 흑이 이쪽을 두게 된다면 백이 이곳을 뻗는 것을 선수로 한다면 붙여서 백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타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잡기는 조금 힘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전입니다. 흑은 눈물을 머금고 살려줄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백이 집이 많은 바둑이 되면서 흑이 상당히 힘든 바둑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49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금 이제 흑이 우변에 큰 자리를 벌린 장면입니다. 이곳 우하에 흑이 손을 뺐기 때문에 뭔가 공격을 하고 싶은 장면인데요. 일감은 이제 백이 있는 이곳에서 다가가서 이렇게 밀어서 집을 만드는 겁니다. 흑이 뭐 이곳을 붙여서 백을 막게 하고 사는 정도의 그림이 될 텐데요. 이 정도면 백도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만 백이 워낙 두터웠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사실은 조금은 되게 실망스러운 살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백은 이렇게 두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 흑도를 크게 공격하겠다는 건데요. 이 백이 지금 현재 옷에 빠지는 것과 입구자가 모두 선수기 때문에 이 흑이 가더라도 이 벽을 이용해서 크게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흑의 응수 또한 재밌습니다. 보통은 흑의 백의 날일자에 맞서서 뭔가 뭐 벌리거나 하는 수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붙였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겁니다. 백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치받으면 맞고 보고 치면 뻗어서 살려라도 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백도 치받으면 흑에게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붙일 때 뻗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숨을 조금 고른 다음 이쪽까지 치중을 해서 흑을 절대로 안에서 살려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백이 지금 워낙 두텁기 때문에 흑이 나가는 길에 백의 세력에 약간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50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우하에서 3-3을 들어가고 젖혀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수를 내거나 이득을 보기 위한 백과 그 다음에 수를 내주지 않기 위한 흑의 굉장히 재밌는 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우선은 백은 호구가 보통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 단수를 치면 패로 받겠다는 건데요. 물론 흑이 불만입니다. 하지만 흑은 이곳을 먼저 뛰어서 찌를 때 뻗어서 둔다면 수가 나지를 않습니다. 보통 때라면 이제 이 젖히는 수를 이용을 할 텐데 흑이 너무 두터워서 그것도 쉽지 않고 안에서는 살 수가 없죠. 자, 실전입니다. 실전은 밀어갔습니다. 밀어간 수는 치받으면 호구를 쳐서 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의 응수를 먼저 묻고 있는데요. 실전은 계속해서 끊어먹자. 단수를 친 다음 붙여간수도 재밌습니다. 이 붙여간수 또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비틀어간 수법인데요. 이걸 이제 치받고 맞고 젖히면 안에서 사실은 쉽게 수가 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치받을 때 흑이 뻗을 거기 때문에 돌파를 하더라도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붙인 수는 흑이 젖히고 끊고 잡는다면 단수가 선수가 되니까 아까랑 달리 지금 이제 이돌이 온 거거든요. 이돌이 온 거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중앙 진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실전은 그래서 흑이 끊어 먹은 다음 붙일 때
젖혀서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곳을 나가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고 나갔을 때 흑이 이곳을 결국은 다 잡으러 가지 못하고 끊어서 타협을 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백이 뻗고 밀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돌을 살려오면서 약간의 이득을 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쉬운 한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흑이 지금 숫자형 프로가 화변의 백을 몽땅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백이 지금 이 석점을 걸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없다는 백의 생각인데요. 숫자형 프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곳을 호구 쳐서 과연 백이 사는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호구를 쳤을 때 백이 지금 수상전을 평범하게 밀거나 하는 것은 아무런 좋은 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백은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수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석점은 잡았는데요. 흑이 이곳을 꼬부리고 젖힌 다음 단수를 치고 단수를 2번 치게 된다면 백이 지금 이 5점을 잡았지만 오궁도화로 몽땅 잡힌 모습입니다. 우측으로 넘어가는 건 안 돼요. 자, 이번엔 한번 좌측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곳을 이제 한 칸을 뛰거나 굿자를 두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한 칸을 뛴다면 흑이 찌르고 맞고 지금 이렇게 두면 넘어가서 석점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만 흑이 한 칸을 뛰는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자, 백이 이곳을 붙이더라도요. 흑이 단수를 친 다음 먹여치고 단수를 치면 백이 2점을 살릴 수가 없어서 백이 전체가 패에 걸리게 되죠. 물론 백이 대책이 없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있는 것은 흑이 우측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석점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백이 찌르고 끊을 수가 없죠. 찌르고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백이 곤란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약간 머리를 써서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이때는 흑이 호구를 치고 젖힌 다음 한 칸을 뛰는 수가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이 붙일 때 이곳이 약간 헷갈리지만 단수를 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흑이 먹여치고요. 딸 때 이곳은 미리 하나 단수를 쳐놔야겠습니다. 먹여치고 딸 때 단수를 치고 딸 때 단수를 치면 역시 백이 이을 수가 없어서 백이 결국은 패로 이 백돌의 생사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이 곤란해 보이는데요. 실전 보시겠습니다. 신진서구단 1선으로 빠지는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호구를 보고 빠지는 수까지 본 게 아닌가 싶어요. 호구만 본 슈자양 프로와 빠지는 수까지 확인한 신진서구단의 대결이니까 신진서구단이 이길 수밖에 없었겠죠. 자, 무슨 뜻이냐? 자, 우선은 흑이 우측으로 이렇게 막는 것은 좌측으로 백이 넘게 됩니다. 아까와 달리 지금 이 돌이 왔기 때문에 한 칸을 뛰는 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뻗기만 하더라도 백이 지금 이곳에 먹여치는 수가 없어져 있죠. 흑이 곤란하고요. 흑이 이곳을 못 넘어가게 하려면은 이곳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백이 붙여서 두게 됩니다. 지금은 아래가 여기 한 수 정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흑이 이 백을 오궁도화로 만들 방법이 없고요. 역시 흑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놀랍게도 이 빠지는 수 한 방에 큰 좋은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쉬운 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대국은 제가 둔 바둑입니다. 사실 실전에 많이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제 그 흑이 좌하를 잡고 백이 하변, 우변 두 군데가 지금 큰 자리인데요. 일단은 이 우변의 백석점이 약하기 때문에 백석점을 어떻게 타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을 막는 것은 아무래도 집으로 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뒤로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은 무난한 수법입니다만 날일자 형태 자체가 두텁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중에 옆구리를 붙이거나 들어갔을 때 이게 붙이더라도
치받고 젖혀가기만 하더라도 형태가 그다지 좋지가 않고 이런 걸 계속 노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엷어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날일자일 때는요. 자, 그래서 백은 일단 목표는 이렇게 붙이고 호구를 쳐서 흙이 뻗어준다면 이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까 형태보다 이 호구가 왔기 때문에 흙이 들어갔을 때 수비가 쉬워요. 맛이 깨끗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붙이고 호구를 칠 때 흙이 단수를 치면은 백이 치고 돌파를 해서 바꿔치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은 끊고 나간 한 점이 클 뿐만 아니라 지금은 밀 때 흙이 젖혀서 최강으로 두게 되면은요. 백이 지금 이 두 점을 버리긴 너무 크니까 계속 움직여 나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변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은근히 흙실리가 커서 역시 백이 조금 아무래도 좀 걸리는 진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두느냐? 이런 경우에는 날일자도 아니고 또 호구도 아닌 붙이고 뻗는 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꼭 사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흙이 이 선을 막는 것은 호구를 칩니다. 백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을 한 데다 흙이 막은 게 백을 손 따라둔 거기 때문에 흙이 망했고요. 흙이 손을 뺀다면 역시 호구를 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뻗게 됩니다, 보통. 그럼 백은 여기서 한 번을 더 둘 수가 있습니다. 우선 A로 막아도 쉽게 살 수가 있고 이 정도로 수비를 해도 아까보다는 훨씬 튼튼합니다. 자, 실전에 저는 이 상태라 이득이라고 보고 이쪽을 왔습니다. 실리로 조금 버틴 수법인데 역시 흙이 들어온다면 백이 적당히 나가다가 A를 막기만 해도 언제든지 안에서 사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실리로 버틴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우변이 엷을 때 그리고 뻗는 수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쉬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흙이 비마를 씌워간 장면입니다. 백이 붙이고 끼워갔는데요. 보통의 비마 정석은 이쪽으로 치고 이어서 이런 진행이 됩니다만 흙이 날일자를 오거나 했을 때 지금 이제 백이 나가야 하는 길에 흙의 복병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뾰족한 돌이 튀어나와 있고 게다가 전투 와중에 지금 백은 상변에 이 돌을 두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석점이 전투에 말려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석점이 전투에 말려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서 입장에서 아무래도 약간 싫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사실은 이 상태에서 두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대사를 피하는 정석을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붙이고 치고 위로 이어서 한 점을 잡거나 물론 이제 이거는 이쪽으로 치는 수가 개발이 돼서 약간 좋다고는 하는데 차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붙여서 이쪽을 두는 형태라던가 이런 형태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전에 백은 상당히 이하마유타구단 치고 띄울 때 뒤로 끊어갔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수법인데 이렇게도 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흙이 이으면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축이 안 되는 형태지만 축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백이 치고 할 때 뻗으면 백이 둘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빵 때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백이 별로여야 되는데 지금은 흙의 형태가 빵 때림 옆에 군더더기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흙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형태가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축이 돼도 그다지 치고 싶지 않은 자리고 뻗을 때 날일자를 달려서 지금 이 한 점이 움직이는 게 남아있고 하변 같은 경우는 본래 흙이 이제 붙여가는 것이 강력한 노림입니다만 백은 치받는 것만 선수를 해두어도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어가는 것도 특별하고요. 자, 그래서 실전의 흙은 이쪽을 날일자를 해서 날일자는 이 붙이겠다는 뜻이거든요. 백이 만약에 손을 뺀다면 붙여서 이 돌이 날일자 예쁘게 연결이 되죠. 백이 받을 때 손을 빼는 진행을 택했고요. 물론 흙의 세력도 좋지만 한 점이 완벽하게 잡혀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백도 그만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
프로의 생각 54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우상에서 정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흙이 갑자기 이쪽을 씌워갑니다. 이 소목에서 이렇게 씌워가는 수는 뭐 3-3에선 사용을 하지만 소목에선 사용을 하지 않는데 축머리였습니다. 이 축을 이제 잡겠다는 뜻이고요. 백이 만약에 이곳을 받으면 이곳을 잡아서 축으로 몰아서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상의 형태는 흙이 축이 안 되면 이렇게 받는 것이 보통인데요. 백이 날일자를 가면 손을 빼게 됩니다. 이 형태의 단점은 우선 백이 움직이는 것이 약간 기분이 나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빵빵 때려져 있으면 깨끗하게 잡혀져 있으면 상변에 붙이고 젖힌다거나 하는 약간 백의 뒷맛을 노리는 수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은 흙이 날일자니까 백이 언제든지 이런 치받는 수, 젖히는 수가 선수잖아요. 상변의 맛을 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으로 잡을 수 있다면 축으로 잡아야 되고 축으로 잡을 수 있다면 이 형태는 백 입장에서 약간은 피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백은 석점을 잡았고요. 흙이 맞고 백이 이쪽을 2선으로 나간 것도 독특합니다. 지금 서로 굉장히 재밌는 수를 두고 있는데요. 2선으로 나간 수도 아마 인공으로 연구가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수는 우선 백이 밀면은 젖혀서 젖힐 때 이렇게 막아서 완전 꽁꽁 막히게 되니까 그냥 가볍게 나가고 싶습니다만 이렇게 밀리면 끊기게 되죠. 그래서 이 밭전자는 흙이 밀면 뻗겠다는 겁니다. 이때 나래자로 나간 형태가 되죠. 일단 뭐 백의 형태가 굉장히 깨끗하고 흙이 째면 빈 다음 나갈 때 뚫겠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백의 형태가 좋죠. 흙이 이 밭전자를 어떻게 공략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 두 기사가 다 인공으로 미리 공부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상당히 재밌는 형태였는데 우상기는 축으로 잡을 수 있다면 흙이 좋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